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25일 폐막한 그 평창올림픽에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3인이 벌인 그 외교 각축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입체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선제 공격을 과연 할 것이냐. 북한을 겨냥한 선제 북폭이죠.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북폭을 과연 감행할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요 두 사람이 두 지도자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김정은 이 3인이 이 평창올림픽에서 보인 그 외교적 그 스탠스, 위치와 그 각축전의 양상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구도를 그려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한반도라는 자동차,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라는 그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토록 그 문재인 씨가 염원해왔던 이른바 한반도 운전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운전석에 문재인 씨가 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운전석 옆에 그 조수석에 누가 앉았냐면 김정은이가 앉은 거죠. 김정은이가. 그런데 그 바로 문재인이 운전석에 앉고 김정은이가 조수석에 앉고 그 뒤에 누가 앉았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문재인 씨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자신의 의중,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로드맵대로 운전을 했느냐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는 대리운전기사에서 대리운전기사.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대리운전기사.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 문재인 씨는 대리운전기사였고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냐. 바로 술 취한 김정은이가 앉아있었다. 술 취한 김정은이가. 그 뒤에 미국이 과연 술 취한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을 협박해 가지고 하이제킹,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말한 대로 하이제킹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로 이 자동차를 훔쳐갖고 달아나는지를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아주 일관되게 지켜봐 왔다 이거죠. 일관된 정책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은 완전히 대리운전기사였다 이거죠. 거기에 김정은은 완전 술 취한 그 조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술 마시면 그 대리운전기사 부르는 것처럼 그
술 취한 이 김정은, 그 뒤에서 이 자동차가 하이제킹 어디로 납치되는 납치되지 않느냐, 이러한 조바심을 갖고 뒤에서 일관된 정책을 갖고 지켜본 게 바로 미국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그토록 미국이 견제하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참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죠. 평양올림픽으로. 그건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과연 문재인이가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외교적 성과가 과연 뭐냐 이거죠.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잔치로 만들었고, 또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물먹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이 김정은의 일방적 독주를 철저히 견제한 게 바로 누구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절대 트럼프 대통령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참 역시 그래서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이구나. 이 평창올림픽에 미국의 백악관부터 국방부, 국무부, 미국의 CIA, 네? 그리고 미국의 정보를 총괄하고는 미국 정보국, DNI라는 그 정보국, 이 총동원돼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김정은이가 하이제킹하지 못하도록, 김정은이가 하이제킹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이가, 대리운전기사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말을 듣고 이 자동차를 그 의중대로 어디로 갖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주목하고 견제하는 그 미국의 저력이 정말 놀랍다 이거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걸 문재인도 알아야 되고 김정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판국을 보는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 판국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만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완전히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뭐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그 한반도라는 그 자동차 안에서, 자 보세요, 문재인이라는 그 대리 운전기사와 뒤에 타고 있는 그 미국의 트럼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각을. 문재인이가 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조수석에 탄 그 김정은한테, 네, 트럼프와 말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게 실패했죠. 그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불러, 그 전에 현송월이죠. 현송월을 불러서 완전 대한민국 이 넋 빠진 국민들의 그 넋을 완전히 빼놓으려고 했죠. 김여정, 김영남을 불러가지고. 그때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평창올림픽을 하이제킹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를 보내가지고 이 현송월, 김여정, 김영남이가 대한민국과 그 미국의 언론, 전 세계 언론, 이 정신 빠진 이 언론이 이 소위 말하는 김여정 쇼, 현송월 쇼에 넋이 빠져서 끌려가지 못하도록 펜스 부통령이 대한민국에 날라왔다 이거죠. 대한민국에 날라와서 뭘 하필 왜 천안함을 갔을까를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절묘한 얘기예요. 바로 그 뒤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가 올 것으로
미국은 보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펜스 부통령이 왜 천안함을 갔냐. 왜 천안함. 그 천안함에 오토 원비어 아버지를 그 전용기에 동승해가지고 그 원비어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탈북자들하고 만나서 북한 인권의 그 참상에 대해서 맹 비판을 했잖아요. 야, 이거 왜 그러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 효과가 두 가지 크게 본 거죠. 김정은의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 그 북한 정권의 그 잔혹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국민, 전 세계 언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넋 빠진 언론, 이 언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한 그 효과가 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다 찬물을, 소위 말하는 김여정 쇼에 찬물을 끼얹는 거. 현송월 쇼, 김여정 쇼에 찬물을 미국이 노골적으로 얹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냐. 막판에 김영철이 이 폭파, 소위 말하는 폭침,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롯한 온갖 대남 무력 도발 테러리스트의 그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거두,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 수 있는 김영철을 보낸 거라. 그거 봐라. 그게 바로 북한의 실상이라. 이게 바로 북한의 실상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국민에게 보여주는데 미국이 성공한 거다 이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씨는 외교적으로 뭘 얻었냐 이거예요. 뭘 얻었냐 이거죠. 자기 모든 돈을 들여서 자기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예산과 노력을 투자해 가지고 평양올림픽, 평양올림픽이라는 외교 마당을 만들어 놨는데 잔치만 벌이느냐고 생고생을 했고 과연 그 잔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씨는 뭘 얻었냐 이거예요. 막판에 이방카를 왜 보냈는가가 설명이 되죠. 사실 이방카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이 없는 업무입니다. 선임 보좌관이긴 합니다만 백악관에서. 이방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헌신, 지지, 커미트먼트를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공항에서죠. 인천공항에서. 그 모델 같은 여자가 말이죠. 그 모델 같은 여자의 입에서 정말 명확한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커미트먼트는 확고하다. 동맹은 정말 확고하다. 두 번째, 역대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략적 인내라는 거. 전략적 인내가 이제 끝났다. 미국은 북한을 전략적 인내라는 걸 한마디 말하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눈 감아주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눈 감아주기 전 전략은 이미 이제 끝났다라는 걸 그 미소 속에서 미소를 살살 웃어가면서 그 김여정만 웃은 게 아니에요. 이방카 처음부터 모든 장면에서 웃잖아요. 이방카의 미소 전략은 이번에 100% 성공한 거죠. 그런 것을 대한민국 언론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잘 되는 것은 못 보고 미국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혹시 친미주의자로 몰릴 것 같은 그러한 못된 컴플렉스가 대한민국 언론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조지고 뭐 북한을 봐주고 중국을 봐주고 이렇게 해야만 지식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의 그 근성이 있어요. 근성. 이번에도 보면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언론이나 또는 언론인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다못해 종편에 나오는 그 쓰레기 이 보따리 장사들 그 패널들 보따리 패널들도 미국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후진국의 그 논평의 수준이죠, 수준. 이번에 이방카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 미소 전략. 이방카야말로 김여정의 그 썩은 미소 전략이 아니라 정말 환한, 그야말로 미국 그 상류층,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학력, 경력, 네? 또 재력, 모든 것을 갖춘 그 미국의 상류층을 대표하는 그런 여성의 미소, 스마일, 디플로머시, 미소 외교를 유감없이 보였다 이거죠. 네. 근데 거기에 막판에 막말로 촌스럽게 김영철, 얼마나 촌스럽니까? 딱 써있잖아요. 머리에 써있잖아요. 이마에 테러리스트 이렇게. 예? 자, 머리에 써있잖아요. 나는 촌놈 테러리스트. 예? 그 촌놈을 데리고 문재인 씨가 어디 평창 어디 산골 구석에서 그 만나가지고 그 대화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네? DMZ에서 넘어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 군 우회도로 말이죠. 그 산골을 무슨 완전 도둑놈 일당이죠. 예? 참 웃어가지고 참 우습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 대단히 한번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들고 일어났죠. 제가 볼 때 이번에 그렇게 도망치듯이 이렇게 문재인 씨가 김영철 일당을 대접하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도 물론 무서웠지만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워닝을 한 거죠. 자, 김영철이가 올 것 같으면 김영철이 데리고 천안함 가라. 이런 논평이 나왔잖아요. 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대방의.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이에요. 내정간섭. 문재인 씨가 이럴 때 얘기해줘. 왜 미국은 내정간섭 하느냐. 네. 그러나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미국한테 잘못 대들었다가는 그야말로 코피 터지는 블라디 노스. 코피 터진다는 걸 문재인 씨가 조금은 알 거예요. 얼마나 미국이 무서운지.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주목했던 게 뭐냐면, 그럼 미국이 평창 올림픽 전부터 미국은 일관된 자세를 취해왔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러한 김정은의 쇼에 넘어가지 마라, 문재인한테는. 그리고 너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1+1 해가지고 2+1으로 미국을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하겠다. 우리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천명하지 않으면 미국은 소위 말하는 선제 북폭 계획을 차질 없이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아주 냉혹하게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이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럼 뭐냐? 만약에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던가 또는 상봉을 우리가 받아야겠다 해서 눈물바다를 만들어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문재인 씨가 무슨 대북 특사를 보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 분위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 없애자, 중단하자라고 나온다면 트럼프는 딱 보여줄 겁니다. 그래,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고도 남을 성격이죠. 철수하고도 남을 성격이다 이거죠. 거기서 지금 문재인 씨 그 세력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북한은 계속 이거 말이지 우리가 벌써 나오잖아요. 주한미군 철수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해야 되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미군 쳐다보도 안 했죠.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하는 언론이 있죠. Foreign Policy. 이 Foreign Policy의 2월 15일자 보도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북폭의 방아쇠를 당겨서 총성을 울린다면 어느 부분부터 시작할 하냐면 바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거죠. 북한의 사이버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데, 북한의 사이버 세계를 완전히 해킹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트럼프의 대북 선제 공격의 그 신호탄은 뭐냐? 순간적으로 북한 사이버 세계를, 소위 말해 인터넷 이런 걸 모조리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이 사이버 세계, 사이버 사단도 엄청난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킹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가할 기반을 한국과 일본 등에 은밀하게 구축해 왔다 이거예요. 무서운 미국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보요원들이 북한으로 연결되는 광섬유 케이블과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돈을 썼다는 거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북한의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 접수과 관련된 그러한 기술적인 인프라, 소위 말하는 대북 선제 사이버 공격. 완전히 그냥 북한을 그냥 먹통으로 이 먹통으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해놨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시간이 또 21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냐,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그 국방정보국이라고 DNI가 있는데, 여기에 최고 엘리트가 지금 한반도 문제에 배치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CIA도 물론이고, CIA에도 코리아 센터라는 게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완전 이건 북한 선제 공격, 예비 공격만을 위한 코리아 센터가 지금 CIA에, 미국 중앙정보부의 정보국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그 요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뭐냐, 북한 선제 북폭에만 몰입하고 있다라는 보도예요.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그 잡지가 이 보도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뭐냐,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보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국방정보국의 댄 코츠 국장이 한참 평창 올림픽이 개막한 게 이제 2월 9일 아닙니까? 13일 미국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북핵 미사일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결정의 시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을 폭격할 것이냐, 선제 폭격할 것이냐, 예비 폭격할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이 계획을 결정하는 그 결정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DNI 국장은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 보여온 도발적 본성과 불안정함은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없앨 의도가 없다고 했어요. 13일은 뭐냐, 이거 완전히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완전히 설치고 돌아다니고 다 갔을 때예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협상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대화 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없앨 의향이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모든 정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를 항상 혼선을 일으키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부시 대통령 때 그 쌍둥이 빌딩이 그 쌍둥이 타워가 공격받았을 때 그때 나온 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정보를 통합해야 된다. 이게 너무 분산이 됐다. 그래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DNI 정보국이라는 건데 거기서 평가하는 거죠. 뭐냐? 김정은이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 올해죠. 더 추가적인 실험을 강행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어요. 저러다가 김정은이가 추가적으로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더 할 것 같다, 이거 더. 웃기는 소리 마라 이거예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있죠? 국장도 뭐라 그랬냐? 미국을 위협하는 핵 역량을 보유하려는 김정은의 소망에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다는 조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타격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 행동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마련돼 있다. 김정은을 착살낼 수 있는 군사적 방안이 이미 미국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걸. 에? 이걸 왜 팔로우를 해야지 이걸 그냥 건성건성 들어가지고 평화 하면서 평창 올림픽 끝나면 나도 무슨 뭐 평화다.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그 우물한 개구리인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언론 때문에 언론.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쓰레기 그 뭡니까 그 보따리 장사들, 약장사 그 패널들, 약장사 그 칼럼니스트들이 이걸 전혀 의도 뭐 어떤 그 국제 정치학적 소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좌파예요, 좌파. 제가 보기에는 우파라고 하는 사람도, 우파 인내하는 사람도 근본적으로 확고한 어떤 이념적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념적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미국의 정확한 의도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방아쇠에 손을 집어넣은 거죠.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그 방아쇠, 하려는 그 방아쇠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땡기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문재인 씨가 무슨 말린다? 이게 지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이다 이렇게 했다면 그야말로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데 있어서 문재인 패싱을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폭격하기 전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김정은이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도 시종일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미국을 겨냥한 거다고 그랬어요. 완전 대한민국의 그 종북 세력들한테 이 종북 세력들을 그 선동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박수나 치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죠.
미국을 겨냥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뭐냐? 미국을 겨냥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패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한테 안 물어보지 않고 이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 북한을 때리고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야기만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히틀러가 그야말로 이제 이 유럽을 다 하나씩 다 먹게 되는 거죠. 다 함락시키면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침공을 하는데 그때 영국의 전시 내각을 구성하게 된 거죠. 영국이 전시 내각, 워 캐비넷. 근데 그 전시 내각의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누구냐? 그게 바로 윈스턴 처칠 아닙니까? 근데 그 전시 내각에서 윈스턴 처칠한테 뭐라고 강력하게 막 대들어대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한테 중재를 부탁해가지고 영국과 히틀러의 독일이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협정을. 네? 평화협정을 맺자. 이게 영화 그 다키스 아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처칠이 끝내 버틴 거죠. 끝내 버티면서 지하철까지도 타보는 거예요. 과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국민들은 한결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들이 싸우자고 하는 그 정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인, 좌파 세력, 정치 세력, 좌파 국민들은 뭐냐? 협상하자는 거 아니에요. 협상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협상하자는 거 아니에요. 윈스턴 처칠은 어떻게 하냐? 영국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거. 왜? 영국 국민들이 싸우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러면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그 윈스턴 처칠의 어록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패배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싸우다가 망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굴복한 나라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싸우다가 패배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굴복한 나라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자 해서 어떻게 됐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돌려놓은 거죠. 그때 미국도 영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그러나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놀라운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평화를 협상으로 얻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극장에서 나오는데 어느 분이 저를 알아보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영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문재인 씨가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33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